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낯선 땅에서의 침묵 같던 세월, 그 고단했던 삶에 대한 보상처럼 이제는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국의 낯선 거리를 헤매는 대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밴 한국의 골목길과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는 이곳 한국에서라면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1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떠날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공항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국적이나 주소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놀라울 만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깊은 상처만을 안고 다시 낯선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돈은 충분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30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최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두 자녀를 모두 현지에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로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마련했습니다. 시애틀에 자가도 있었고 은퇴 후엔 미국 사회보장연금이 매달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귀국 당시 은행 잔고와 투자 자산을 모두 합치면 8억 원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미국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지. 그리운 한국에 가서 조용하고 오붓하게 살아보자. 부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얻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이웃을 사귈 꿈도 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고 장을 보러 나가면 온통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안도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낯설게 한 것은 한국의 일상이 가진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부부에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서류 하나를 떼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지 않으면 기본적인 업무조차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가격표는 수시로 바뀌었고 어제 주문한 택배가 어떤 날은 이틀 만에 또 어떤 날은 예고도 없이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속도를 노년의 부부가 따라잡기엔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귀국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던 자녀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딸이 바로 근처 인천에 살고 있었지만 주말에도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손주가 보고 싶어 불쑥 딸의 집을 찾아갔지만 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워낙 바빠서요. 솔직히 갑자기 한국 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도 좀 부담됐어요. 그 말은 부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녀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건만 정작 그들 사이에는 태평양보다 더 멀고 차가운 거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그들은 그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해. 시애틀에서는 그냥 미시즈 초이면 다 통했는데 결국 그들은 한국 땅을 밟은 지 1년 반 만에 다시 시애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조용히 정원을 가꾸며 지냅니다.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화면을 통해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내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거리는 어쩌면 이 정도였나 봐요. 두 번째 이야기. 아들과 함께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25년을 살다 귀국한 62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타일 시공 기술이 좋아 호주에서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꾸렸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연금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한국에 있었고 특히 장남과는 오랫동안 애틋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박 씨는 가족과 함께라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첫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해 가족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세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생활 패턴과 박 씨의 리듬은 사뭇 달랐습니다. 저녁 TV 소리 크기 문제로 사소한 언쟁이 있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손주의 패턴에 박 씨는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느끼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혹시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은 나가달라는 완곡한 표현임을 박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아들 집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조용했지만 사무치는 외로움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그에게는 말 한마디 편히 나눌 친구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이따금 담배를 태우며 멍하니 창밖 하늘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가족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결국 그는 9개월 만에 다시 호주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길,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외롭더라도 차라리 그곳에서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병원 시스템, 저희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25년을 살았던 윤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부부는 은퇴 후 교민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존경받는 노후를 보냈습니다. 캐나다 정부 연금과 평생 모아둔 예금으로 삶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으로의 귀국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아름다운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부부는 충남 아산 근처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서 아름답게 리모델링까지 마쳤습니다. 귀국 초기 그들의 삶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마당 장독대에 된장을 담그고 남편은 텃밭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내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료 예약은 3주 뒤, 수술은 또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료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MRI 촬영 한 번에 3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실손보험도 아직 지역 가입 절차를 마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도 없어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의료 시스템의 온도 차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보면 괜찮으세요? 라는 따뜻한 말이 먼저 나왔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보험 안 되시니까 이 금액 다 내셔야 해요. 라는 차가운 말이 먼저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경계하는 것 같아.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는 기분이야. 윤씨 부부는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향은 그냥 기억 속에만 있을 때가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들은 왜 돌아왔고 왜 다시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3가지 공통된 핵심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고립, 문화적 불일치, 그리고 가족 간의 거리감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 사회 안에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무조건 따뜻하고 포근할 것이라 믿었던 고국은 예고 없이 차가웠습니다. 빠르게 변해버린 물가와 제도, 사람들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가족의 외면까지. 무엇보다 그 모든 것 앞에서 스스로가 초라하고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감정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떠날 때보다 더 조용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인천공항의 창을 보며 희망찬 인사를 건넸지만 다시 떠나갈 때는 같은 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친 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쉴 곳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던 바로 그곳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은퇴 후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오려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따뜻한 고향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안타까운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당신이 있다면 떠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정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인가요? 은퇴 후 귀국을 생각한다면 떠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기대와 현실의 괴리. 고향은 당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던 동네의 풍경, 정겹던 친구들은 이미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언어는 같지만 생각의 결은 너무나 달라져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끼는 존재감의 상실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자녀를 위한 기국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자신만의 견고한 삶을 꾸리고 있으며 부모의 귀국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거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한국의 의료비가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하며 실손보험이 없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거주 문제. 고향에 낡은 집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소음과 관리비 문제, 시골 생활의 고립감과 편의시설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섣불리 집을 사기보다는 처음 1년 정도는 단기 임대 형태로 거주하며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커뮤니티 단절과 사회적 고립.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직업, 모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기국자 모임 등에 미리 접속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정체성과 자존감의 혼란. 해외에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물 먹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연륜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글쓰기, 강연, 멘토링 등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귀국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인생이 완성된다는 생각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뿌리내린 그곳의 익숙함과 커뮤니티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달 정도 한국을 방문하는 계절 거주형 귀국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귀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 다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다시 적응해야 하며 다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귀국을 결심하기 전에 부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 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가? 한국 사회에 다시 적응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한국은 내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또 다른 세계인가?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그려나갈 캔버스는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조용할 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